이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데 벌써 내달 7일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 항상 이제 재판부에 대한 언급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검찰이야 네. 맘 놓고 언급할 수 있지만 재판부는 이제 선고를 하는 그러니까요. 주체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희망적으로 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뉴스타파에 보도한 해당 문건들, 그 문건들과 동일한 문건이 사실상 사건 기록에 다 편철돼 있습니다. 편철돼 있고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법원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걸 뜻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증거는 다 증거가 채택되기 전까지는 법원에서 볼 수 없으니 재판 과정에서는 이제 해당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문건의 정확한 내용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블랙 요원 김모 씨의 법정 진술도 나왔잖아요. 세 번째 보도로 나왔습니다. 네네. 해당 법정 진술 내용만 보더라도 상당히 의심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법원이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어떠한 성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문건의 공개가 뭐 선고에 별 영향은 미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재판부가 되게 독특한 재판부지 않습니까? 이 재판에 사연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당신 정신 차려 사실은 이걸로 시작된 촉발된 국민적 관심이 생긴 그런 재판이긴 합니다만 이 재판부 기피 신청도 했었는데 결국 끝까지 본인들이 이 재판을 수행하겠다. 아주 이례적이죠. 근데 재판장께서 이제 사실은 이 법관들은 인사이동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예민하고 특히나 형사재판부에서 민사로 옮기고 민사에서 형사로 옮기는 이 부분에서 정말 예민하거든요. 업무량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2년 임기가 끝났는데 이거를 연임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 사법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데 뭐 풍문으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재판관이 직접 그 법원장 면담을 해서 이 사건은 내가 종결하겠다. 연임시켜달라. 재판관이 법원장 면담을 해서 법원장이 직접 요청을 해서 이거는 반드시 내가 종결해야 된다. 라고 해서 유임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는 재판부인데 1심 선고가 어떻게 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상식과 합리적 판단을 갖고 있다면 여러 가지를 다 살펴보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내용만이 오로지 선이다. 이게 다 진실이다라고 하기에는 국정원에서 새롭게 확인된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이 문건의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맥락으로 이 사건을 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될 텐데 그런 판단들을 다 거세하고 오로지 검찰의 입장에서 재판을 본다고 한다면 이 또한 국민적인 비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6월 7일 날 선고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6월 7일 날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렇게 새로운 문건들이 나오고 새로운 의혹들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6월 7일에 선고할 수 없어요. 없는데 근데 지금 뭐 재판부에서 아직까지는 변론을 제기한다 혹은 선고기를 연기한다 이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 7일날 예정대로 선고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뭐 희망을 갖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부터는 저는 국민들의 판단도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었어? 세상에 그렇다면 이거는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라고 국민 여론이 조직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보시고 이건 좀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거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 사실상 이거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버금가는 사건이라고 봐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버금가는 사건이다. 야당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뭐 그러면 이거는 민주당이 좀 세게 싸워야 되는 이슈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이
그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버금가는 정도로 검찰이 사건을 이렇게 둔갑시키려고 뭔가 수사를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 국정원 문건 몰랐는데 이제 나왔으니까 네네. 말이죠. 나오자마자 민주당이 기민하게 이 문건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좀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치인들이라면?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네. 바로 22대 개원 즉시 특검 추진하겠다라는 기자회견 어제 했습니다. 아, 개원 전에는 그냥 있고. 아니 지금 시간이 김광민 변호사님은 이렇게 나와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개원하면 그때 하겠다. 개원 즉시 하고 네. 지금 이미 특검법의 초안은 마련됐다. 네. 뭐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 어제 했죠. 예, 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새로 부임한 권순정 수원 고검장이 부임하는 첫날 형사소송법을 네. 지적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현재 사법 시스템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들을 따져본 후 피고인이 말을 뒤집고 거짓 주장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구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피고인이 말을 뒤집거나 거짓 주장을 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허점으로 범죄자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범죄자는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하겠죠. 그렇겠죠, 예. 범죄자들이 거꾸로 법 집행기관을 공격하고 허위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사실상 연어 술판 이걸 지적하는 걸로 보여요. 네네. 앞으로 수사가 험난해질까요? 이 검찰이요. 네. 좀 전에도 좀 뭐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연어술판은 검찰의 수사력을 동원하면 진실을 밝히는 게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예. 출정 일지 검찰 갖고 있죠. 네. 출입 기록도 갖고 있죠. 네. 그다음에 쌍방 그리고 검찰에서 일전에 내놓은 입장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예전에 그 추정된다라고 했었던 그 날짜, 네. 그 날짜에 쌍방울 법인카드 기록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쌍방울 법인카드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아, 검찰이. 예, 그렇다고 하면 검찰이 모든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예. 추가로 수사할 것도 없어요. 예. 갖고 있는 자료만 조합을 해서 네. 진실을 밝히면 됩니다. 예. 예, 근데 진실을 안 밝혀요. 그러니까. 진실을 안 밝히면서 예. 이렇게 언론을 호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사실 언론을 누가 호도하나 싶습니다. 뭐 자료 다 있잖아요. 쌍방울 법인카드 자료까지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저희가 연어를 샀다고 추정되는 음식점까지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법인카드 결제 내역 중에 그 음식점 결제 내역 없다라는 것만 입증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예. 지금 빈번호까지 다 산하 법인카드까지 사실상 저 변호인들이 수사관처럼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런 것까지 다 진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언론을 호도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정말 누가 도대체 언론을 호도하는 거냐. 이게 수원이 고검장 그렇게 얘기해갖고요. 김유철 지검장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순간의 방심이나 작은 실수가 어떤 치명상을 가지고 오는지 우리는 많이 봤다. 예,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이것도 저는 그 이화영 사건 지목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뭐 주어가 없어서 네, 예. 주어는 없어요. 주어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순간의 방심 예, 검찰이 순간의 방심 많이 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23년 5월경에 국정 압수수색한 거는 정말 큰 실책이고 그리고 23년 6월 말 6월 30일 날 이화영 부지사가 마지막 피신을 받고 나서 네, 속된 말로 이재명은 잡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이재명 잡았고 이재명 잡으면 민주당 끝났고 우리 검찰 정권은 연장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좀 긴장의 끈을 놔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 바람에 예. 이제 이화영 정신 차려가 나오고 나오고. 그렇게 그런 발생을 했고 연어 술판만 해도 그렇죠. 네. 사실은 검찰에서 긴장을 했다라고 하면 김성태, 방영철만 따로 놓고 술을 먹이든지 네. 예, 그 자리에 그렇게 이화영 예. 비서까지 놓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나이브했다. 이미 판 다 끝났다. 예. 끝났고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긴장을 놓친 것 같고요. 예. 순간의 방심으로 지금 검찰이
사실상 역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역공 당하고 있고 네. 검찰 해체해야 된다, 네. 수사권 분리해야 된다라는 예. 국민 여론까지 나타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예. 그 워딩이 순간의 방심이라는 게 뭐 검찰을 지칭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근데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워딩을 쓰는 게 네. 수사기관이 수사만 공정하게 하면 되는 거지 순간의 방심을 해서 뭐 위기에 닥친다 이런 워딩을 쓰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게 정치적인 용어. 예, 정치 집단의 성격으로밖에 저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서 성실하게 공정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본연의 직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정 정도 정치 논리로 공박을 하면서 오히려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김광민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